자, 669페이지입니다. 66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669페이지 오른쪽 하단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를 하시고요. 가까운 시기에 신설됐고요.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에요. 네. 잠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나오면 그냥 공짜로 하나 얻는 거예요. 네, 같이 볼까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103동 아파트예요. 103동이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근데 살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분 명의로 마쳤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잔금을 했고요. 그리고 뭘 받았죠? 사용호사 받고 등기하고 입주했겠죠. 근데 입주하고 살고 있는데 이 103동 아파트 밑에 103동 아파트 아래에 10제곱미터의 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합니다. 말소 소송을 해서 그 소송에서 이제 갑이 이겨버렸죠. 그래서 103동 아래의 10제곱미터의 대지에 대해서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땅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는 찾아오겠죠. 103동 주민 여러분, 내려와 보세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103동 아래 밑에 10제곱미터가 나의 땅입니다. 판결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 보기보다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시가가 뭐 1천만 원인데 제가 뭐 제곱미터당 1천만 원짜리 10제곱미터 1억 가지고 103동 철거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제곱미터당 3천만 원 내시죠? 그럼 여러분 3천만 원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잖아. 그 소송 비용하고 그 소송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들을 주택 소유자들이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나 봐요. 뭐 요즘엔 조상님 땅 찾기도 있고 내 땅 찾기도 있고 해가지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전체 주택 건설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1,0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 줘야 될 일은 없잖아.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는 다 직장 있고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 어떻게 소송하고 있냐고. 그래서 시가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되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소송 대표자로 선출해서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 선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의 법적 효력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했다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시가로 이제 지급하면은 이제 이 소유권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대신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소송 비용하고 또 대표자도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소송 비용하고 땅값 전부를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휴, 다행이다. 이해가 다 됐죠? 교재 보시면 되죠. 쉬워요. 읽어드립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이때 일부는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에 따라서 사용공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매도 청구가 나오면 전부 뭐죠? 시가.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아까 대표자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대표자 선정하는 방법은 줄 것죠. 두 번째 주제, 주택 소유자 전체 4분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소송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야 되죠.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죠? 5% 미만일 때만 동그라미 해둡니다. 이것을 정답으로 물은 적도 있어요. 5% 미만일 때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되니까 그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지나버리면은 매도 청구 소송을 못해요. 그래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에 매도 청구에 관한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됩니까? 2년 이런 거 외워두면 되죠.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은 위 동그라미 1번에 따르는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의 전부를 누구에게? 사업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발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발표하시고 발표 2개 하시죠. 투기과열지구는 출제 가능성이 50%예요. 그 자체가 50%예요. 투기과열지구가 뭐냐면은 제목대에 적으십시오. 투기과열지구가 뭐죠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전매 허용입니까? 전매 제한입니까? 전매.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전매 행위 규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꼭 전매 제한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을 받게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주택과 저기에 나옵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전매 제한을 받게 돼요. 주택은 물론이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권 분양권도 제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누가 지정하죠? 줄 것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줄 것이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지정 절차 줄 것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정 절차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저 밑에 내려와요. 박사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나와 있습니까? 통지암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다. 읽어드립니다.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지역도 줄 것입니다.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을 모두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 동그라미,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을 모두 10대1 초과.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과 똑같아요. 주택은 5대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10대1. 그래서 외울 때는 5대1, 10대1 그렇게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2번 봐요. 다음 중 가와 나 중 한 개에 해당하여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폭등하잖아. 그죠? 지금 서울에 강남 쪽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서울 쪽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번 봐요. 가번에 봅니다. 분양계획이, 주택의 분양계획부터 줄 거죠.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30% 이상 동그라미, 감소 동그라미.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분양계획이 감소되면은 주택 공급이 위축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면은 공급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 동그라미. 그래서 외울 때는 5대1, 10대1, 감소야 감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분양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여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를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내려와요. 가나다에 해당하면 되지. 줄 것죠? 시도별 주택 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동그라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야. 그러면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면은 집 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죠, 언젠가는. 그 다음에 주택보험률이 전국 평균 이하니까, 주택보험률이 전국 평균 이하니까 여기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투기가지고 지정 기준은 5대1, 10대1, 감소 이하. 감소 이하. 공급은 감소.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 이하. 그래서 감소 이하 이렇게 온다고. 길지 않죠?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풀을 내 마지막에 점검하고 들어간다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은 2배 20%, 5대1, 10대1. 투기 완료 지정 기준 5대1, 10대1 감소 이하 것.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랫동안 쪽지되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쪽지 적을 이유도 없잖아. 뭐. 그죠? 간단히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671페이지 동그라미 5번 꼭 읽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별표 읽어보시고 내려오십시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찾으셨나요? 별표하시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투기알주와 똑같이 전매 제한을 합니다. 뒤에 적으세요. 조정 대상 지역 뒤에다가 전매 제한. 투기알주와 똑같이 전매 행위를 제한합니다. 전매 제한.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플러스 신규 청약 규제. 신규 청약 규제의 장벽을 높입니다. 신규 청약 규제. 전매 제한 플러스 신규 청약을 규제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봐요. 신규 청약을 규제한다는 것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매월 10만 원씩 1년 되면 1순위 자격 주다가 예를 들면은 매월 10만 원씩 2년을 넣어야 1순위 자격 주는 거야. 그럼 1순위 자격을 가진 자가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청약이 규제되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매행위 제한에 신규 청약 규제를 더 강화할 목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비교해야 됩니다.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거죠. 국토교통 장관 줄 거요. 지정권자. 두 번째 줄에 어디 심의를 거치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 가지고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만. 둘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오셔서 672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고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앞에 적어요. 구분. 여러분,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동그라미 1번 뒤에다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 뒤에다가 과열지역. 동그라미 2번 뒤에다가 위축지역. 들어보셨죠?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과열지역으로 구분합니까? 조정 대상 지역입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구분되는 거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돼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나머지 참고를 읽어두시면 돼요. 673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 오셔서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대상이 있죠. 별표하시고요. 읽어드릴게요. 제일 위에 3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나와 있죠. 거기다가 타이틀에 별표 2개. 이런 부분은 초토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초토화 시키라고.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이 페이지를 초토화 시키자. 네.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사업주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 동그라미.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 뒤에 봅니다. 주택. 뒤에 보면 가로 안에 줄 거죠.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네, 줄 거 놓고 다시 읽어볼게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이 박선에 몇 개 있죠? 4개.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거죠. 주택법상 전매제한 대상이 몇 개입니까? 4개. 1번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1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조정대상지역 동그라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제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내려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동그라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제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뭐라고 했죠? 민간택지잖아.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뭐라고 불러요? 민간택지.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게 외워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상 전매제한을 받는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리고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4개를 외워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리고 민간택지에서는 전매행위가 제한된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사업 제일 위에 10번째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때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전매제한 기간, 제한 기간이 되는 거야. 전매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를 전매를 매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단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입니까? 상속은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외. 이 경우 죽겠죠?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사항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전매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특례 들어옵니다. 전매 제한 특례 내려오셨습니까? 네, 내려오셔가지고 전매 제한 특례 내려오셔가지고 줄 것죠? 별표 3개 하세요, 3개. 전매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은 전매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에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전매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7개. 그래서 박스 위에 제목을 적어요. 박스 위에다가 제목을 씁니다. 전매 제한입니까? 전매 허용입니까? 전매 허용. 전매 허용.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받지만 이제 박스안의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거나 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전매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이거나 투기 가능성이 없으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해당하여 전매를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네. 동그라미 1번 시험에 많이 나왔죠. 세대원 붙을 것입니다.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을 원인으로 하니까 투기 목적입니까? 정당한 사유입니까? 이런 정당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면은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은 전매를 허용해요. 단 줄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용 대상이 더 제외되니까 전매 제한을 받게 돼요. 설명할게요. 여러분 남편분이 부산 동부지검, 동부지방검찰청, 부산 동부지검의 검사예요, 검사.
남편분이 부산 동부지검의 검사인데 목포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거죠. 목포지청으로. 그러면은 부산에 내 집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 입주권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졌습니까?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근무상 사정이잖아. 그러니까 근무상 사정으로 부산 동부지검 검사가 목포지청으로 발령받아서 이사를 세대원 전부가 가면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 입주권 필요 없죠? 팔고 갈 수 있도록 전매를 허용한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근데 부산 동부지검 검사님인 여러분의 남편분께서 진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난 거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나면은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이럴 있는 근무상 사정이어도 전매 허용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전매를 받게 돼요. 전매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잘 챙기라고. 그리고 세대주가 이전합니까? 세대원 전부가 이전해야 됩니까? 세대원 일부 하면 틀려. 전원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 상식이라고. 4번 볼까요? 4번? 3번 봐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이걸 두 글자로 뭐죠? 이민 가는 거잖아. 그럼 한국에 아파트 입주권 필요 없잖아. 팔고 가라는 얘기 상식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분이 저 아프리카 가봉 대사로 발령받은 거야. 그럼 세대원 전부가 일단 가봉에, 그죠? 가서 거주해야 되는 거죠.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은 팔 수 있어요. 가봉 대사로 가면은. 그 다음에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넘겨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7번이야. 입주라로 선정된 지위. 입주라로 선정된 지위는 뭐죠? 지위는 분양권 입주권이야. 분양권이나 입주권. 분양권이나 입주권. 조합원의 입주권. 비조합원의 분양권 다 포함된 거라고. 자, 이렇게 입주라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 동그라미.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 전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래서 배우자 증여는 일부 증여만 허용이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전부 하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려봐요. 거기 주택의 판매 등 같이 보겠습니다. 주택의 판매 등. 위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 입주라고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 전부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은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입주라고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판매라고 한 거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은 그 지급한 날짜에 주택건설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입주자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취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때 2번의 단서에 따라서 한국토지대공사가 이번의 단서를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앞을 잠깐 오세요. 빠뜨리고 왔구나. 오세요. 673페이지 와요. 673페이지 양가로 2번 한 페이지 앞입니다. 673페이지 한 페이지 앞에 왔습니까? 673페이지 양가로 2번 전매 제한 특례 나와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면 전매를 허용하잖아. 다만 동그라미 위 1번에 3번이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잖아. 위 양가로 1번에 3의 주택이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야. 적어요. 동그라미 3번의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를 할 때는 한국토지대공사 우선 매입할 수 있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이 위에 몇 개? 모두 몇 개? 4개잖아.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이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4개인데 그 중에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한국토지대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3번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 한국토지대공사 우선 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외워놔야 돼.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은 모두 몇 개? 4개.
그 중에서 한국토지대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전매될 때는 한국토지대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뒤에 적어요. 저 위에 다시 올라가요. 673페이지 박스 안에 책장 안 넘어갔습니다. 673페이지 박스 안에 673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뒤에다 적어요. 주택공사 우선 매수 대상이 돼. 주택공사 우선 매수 대상 외워놔야 된다니까. 673페이지 박스가 2개 있죠. 제일 위에 전매 제한 대상 몇 개가 있죠? 4개 중에서 동그라미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뒤에다 적으라고. 뭐라고 적어요? 주택공사 우선 매수 대상이 된다고. 전매 제한 대상 4개 중에서 전매 허용이 될 때 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 그래서 이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동그라미 3번, 4번을 다시 묶어봐요. 동그라미 3번, 4번 책장 안 넘어갔습니다.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어서 동그라미 3번은 주택공사 우선 매수 대상이잖아. 그 다음에 3번, 4번 모두 전매 제한 대상임을 법상 부기등기를 해야 돼, 이거든. 그래서 둘 모두 부기등기 의무 대상이야. 부기등기 의무 대상이야. 여러분, 전매 제한 대상 중에서 전매할 수 없는 주택가 입주권임을 부기등기 해야 될 대상이 몇 번? 3번, 4번. 그 다음에 전매가 허용될 때 한국토지대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아셨죠? 네. 이런 거 어려워요. 이렇게 찍어드리지 않으면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책상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동그라미 4번 와요. 동그라미 4번 봐요. 부기등기 의무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예요. 사업주체가 위 양가로 1번에 3번이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잖아. 그죠? 동그라미 4번이 뭐죠?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잖아. 이 동그라미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동그라미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가 민간 택지잖아.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을 공급할 때는 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전매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중 사업주체가 전매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할 대상은 2개야. 1번, 2번입니까? 3번, 4번입니까? 3번, 4번.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되면 이렇게 안 찍어드리면 챙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꼭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675페이지 와요. 675페이지 보세요. 675페이지 오셔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발표하세요. 전매 제한 기간. 공통사항에서 기억번. 자, 주택법상 전매 제한 기간은 675페이지 합니다. 교재 움직이지 말고 675페이지 맨 위에 올라와. 맨 위에 보시면은 네, 공통사항에 기억번 하고 있죠. 자, 주택법상 전매 제한 기간은 줄 거죠.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시작이 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딱 선정되면 그날부터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받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출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럼 언제부터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과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분양권, 입주권까지 전부 전매 제한을 받는 거야.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잔금을 끝내고 잔금 마치고 사용공사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으로 뭐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투기가지구에서는 건설공급된 주택과 그 입주권, 분양권은 전매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한다 그런 뜻이야. 왜 무서우냐면은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봐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투기가지구 딱 지정되잖아. 그러면 청약 계약서를 쓰면은 분양권을 갖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은 나중에 입주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입주권을 갖는 순간부터 집 다 짓고 잔금을 맞춰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은 투기가지구는 전매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투기가지구로 재건축하는 데 투자를 했어, 강남에.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했는데 투기가지구가 지정되면은 청약 계약은 물론이고,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은 자기가 내고 잔금까지 맞춰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 그전에는 주택도 분양권도 입주권도 팔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강남의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억이면은 돈이 없으면은 잔금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빠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잔금까지 책임져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재건축단지, 강남 재건축단지에 돈이 되는 걸 알지만 투기가지를 묶이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대출도 다 줍니까? 대출도 제한합니까? 제한하잖아. 그죠? 못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현금을 30억씩, 5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기 좋죠? 근데 그분들은 다른 규제를 받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좀 다시 봐요. 투기가지구에서 건설을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받는데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투기가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법상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대상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안 외우는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넘겨서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5번에 민간 택지에서 전매 제한 기간도 지역마다 주택의 분양 규모마다, 그죠? 전매 제한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못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676페이지, 677페이지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셔야 되고, 이것은 나오지도 않고 나온 적도 없는데 앞으로 나온다면은 전국의 모든 시험생이 똑같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버하시면 안 돼. 제가 해드린 범위에서 여러분은 공부 양을 조정하셔야 돼요. 나올 것만 찍어드린 거니까. 리모델링 오세요. 679페이지. 679페이지 오세요. 리모델링. 잠깐 볼까요? 총각이니까 조금 더 해요. 네. 주택법상,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뭐죠?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뭐죠? 허가. 그래서 리모델링의 허가 동그라미. 허가 뒤에다가 절차의 절차. 주택법상을 리모델링 하려면은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리모델링 누가 하죠? 동그라미 1번에 봐요.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동그라미,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 동그라미, 사용자 동그라미, 관리주체 동그라미. 이 세 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세 번째 줄 것도 줄 거죠.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은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산에 들어봐요. 박산에 보니까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나와 있죠. 동의 비율은 가나를 암기하셔야 돼. 가나를 묶어서 암기.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 줄 거예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면 잠깐만. 그럼 법적으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입주자 전체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리모델링 할 때 한 명도 반대를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한 명만 반대하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리모델링을 못하게 만들어둔 거야. 그 말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네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나보내버려. 누가 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허가받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요건이 있어. 줄 거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각 얼마죠? 50% 이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 시간이 늦지만 참으세요. 분량 많잖아. 주택법만 하루에 날아가잖아.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리모델링은 누가 하냐면 주택조합이 하잖아. 그죠? 리모델링 조합이 하거든.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들죠? 공동주택 소유자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목적으로 일단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조합 설립 절차가 뭐죠? 인가란 말이에요. 인가. 인가 맞죠? 누구의 인가를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인가 신청할 때 봐요. 인가 신청할 때 결의서가 첨부돼야 되잖아. 아까 결의서 101동, 102동, 103동 있으면은 동을 리모델링 하면은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결의가 있어야 그 결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됐잖아요. 그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은 뭘 받아야 됩니까? 승인 받습니까? 인가 받습니까? 허가 받습니까? 리모델링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허가 신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다음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101동, 102동, 103동이 있으면은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50%.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허가를 받고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요.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가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은 사용검사, 준공사를 받고 리모델링 끝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게 되는 이게 리모델링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험시간 뭘 외워야 되냐면은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내용 몰라도 돼. 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았죠. 그때 리모델링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75%.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장 넘겨요. 참고학습에 봅니다. 동의 처리가 있을 거예요. 680페이지에. 동의 처리 나와 있습니까? 참고학습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줄 거죠?
시당 군수청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가 리모델링 동의를 처리할 수 있죠.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조합 수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총회 그리고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시공자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공사 끝나면은 사용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봐봐요. 681페이지 제일 밑에 안전진단 실시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만 별표하면 돼요. 줄 거죠. 정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정축 동그라미. 정축 밑에 적어요. 아니야 대수선. 그러면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정축 리모델링하고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대상은 대수선 리모델링입니까? 정축 리모델링입니까? 정축 리모델링만 리모델링 사업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면 대수선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죠. 리모델링 가운데서 안전진단 대상은 정축 리모델링으로 한정됩니다. 그것만 줄 것이면 되고 그 다음에 683페이지 와요. 리모델링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이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권자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권자 밑에 보면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되는데 책 좀 넘겨보세요. 2번에 보면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줄 거죠. 두 번째 주제 10살 이상 공람 줄 거면 되죠. 그 정비 기본 계획과 리모델링 기본 계획 모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살 이상이에요. 이런 거 읽어두시면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에요.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서 3, 4월 과정은 총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